평소 무기력하던 반려견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필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말이죠. 발톱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필사적으로 마치 생명을 건 것처럼 특정 지점만을 계속 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개의 눈빛에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거든요. 마치 그 아래에 뭔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과연 랄라리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덤 아래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이 반려견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동물병원에서 한진석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아버지 한도연의 일주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죠. 랄라라, 밥 먹자. 진석이 부드럽게 부르지만 병원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비글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밥그릇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요즘 랄라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말이죠. 한도연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데려온 랄라리는 원래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비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산책을 나갈 때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즐겁게 뛰어다녔고 저녁이면 아버지 무릎에 턱을 괴고 잠들곤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무기력해졌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진석은 랄라리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지어 초음파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이상은 없었어요. 수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랄라리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는구나. 진석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달리 동물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더욱 안타까웠어요. 랄라리는 하루 종일 병원 구석에 웅크리고 있거나 간혹 아버지가 살던 집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죠. 형, 랄라리 상태가 어때? 동생 진우가 병원에 들렀을 때도 첫 번째로 묻는 게 랄라리 안부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여전해. 밥도 겨우 먹고 산책도 싫어하고. 아빠가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랄라리도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나 보네.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랄라리를 바라봤습니다. 비글 특유의 똘망똘망한 눈은 어느새 생기를 잃고 흐려져 있었어요. 가끔 진석이 다가가면 꼬리를 살짝 흔들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성묘 준비를 하면서도 진석의 마음은 랄라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동물도 극도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랄라라, 내일 할아버지 보러 가자. 아마 할아버지도 너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지만 랄라리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진석의 목소리에 귀만 살짝 움직였을 뿐이었죠. 일주기 성묘 당일, 한씨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 문을 닫고 랄라리와 함께 아버지 묘소로 향했어요. 랄라리는 차 안에서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묘지에 가까워질수록 묘하게 몸을 일으키더니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죠. 랄라리가 뭔가 느끼는 것 같네. 진석이 중얼거리며 랄라리를 내려다봤을 때 비글의 눈빛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어떤 강렬한 의지 같은 게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묘지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먼저 와서 성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어머니 박순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들을 차려놓고 있었고 동생 진우와 막내 진영이도 각자 아버지가 좋아하던 것들을 가져왔어요. 아버님, 저희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차례로 인사를 올리는 동안 랄라리는 진석의 발치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평소라면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풀냄새를 맡으러 다닐 텐데 오늘은 온 신경이 한도연의 무덤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랄라리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구나. 진영이 랄라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랄라리가 목줄을 끊어질 듯 당기며 무덤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묘비 바로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랄라라, 뭐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단순히 흙냄새를 맡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랄라리의 행동은 점점 격렬해졌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죠. 야야, 그만해. 진석이 급히 달려가 랄라리를 제지하려 했지만 비글은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평소 무기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생명을 건 듯 격렬하게 땅을 파고 있었죠. 이상해, 왜 저러지? 가족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도 랄라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도 계속 파고 발톱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필사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절박해서 차마 억지로 떼어낼 수도 없었죠.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미쳤나? 어머니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진석은 뭔가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작이나 이상 행동이 아니었어요. 랄라리의 눈빛에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거든요. 잠깐 모두 떨어져 봐. 진석이 가족들을 제지하고 랄라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비글은 특정 지점만을 계속 파고 있었어요. 무작정 파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아래에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형,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랄라리가 보통 때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할 텐데. 진우의 말에 진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의사로서 오랫동안 동물들을 봐온 경험으로 볼 때 이런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동물들의 직감은 때로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니까요. 뭔가 있어. 랄라리가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진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가족들도 서서히 랄라리의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비글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1시 집안 사람들은 진석의 집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랄라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성묘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돌아온 상황이었거든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두들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 생각은 어떤데? 동생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은 한참 동안 말없이 랄라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비글은 여전히 무덤에서와 같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집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진석의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진석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무슨 소리야? 설마 걔 때문에 아버지 무덤을 파자는 거야? 막내 진영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직 26살인 진영에게는 이런 일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을 건드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진영아, 일단 형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자. 어머니 박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겨우 1년, 이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진 거죠. 진석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랄라리가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랄라리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 자신의 신념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동물들한테는 사람이 모르는 감각이 있어. 특히 개들은 냄새로 많은 걸 구분할 수 있거든. 그런데 랄라리가 파던 그 지점,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그 아래 뭔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처럼.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진석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실제로 랄라리의 행동은 보통 때와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그래도 파묘라니 너무 큰일 아닌가? 진우가 고민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파묘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죠.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뭔가 있다면? 진석이 반문했습니다. 수의사로서 오랫동안 동물들을 관찰해온 경험상 랄라리의 행동은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고 절박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어머니 박순자가 기억을 더듬어보며 말했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었습니다. 한도연은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가족들에게 숨길 만한 일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자. 진석이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확인해보는 거야.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랄라리를 치료하면 되고 뭔가 있다면 그때 대처하면 되잖아. 가족들은 한참 동안 조용히 고민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랄라리의 그 절박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웠어요. 정말 이상했어.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던 랄라리가. 진우가 중얼거렸고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긴 논의 끝에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확인해보되 만약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랄라리의 정신적 치료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그럼 내일 관련 기관에 연락해볼게. 진석의 말에 가족들이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랄라리가 보여준 그 강렬한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조심스럽게 파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진석은 전문업체와 함께 아버지의 무덤 근처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랄라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고 마치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 꼬리를 바짝 세우고 서 있었죠. 여기서부터 조심스럽게 파보겠습니다. 작업자가 랄라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삽으로 흙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하자 랄라리는 더욱 흥분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며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네요. 작업자의 말에 진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있다는 건가요? 삽질을 계속하던 작업자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이거 뭔가 단단한 게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내자 하얀색 도자기 같은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유골함이었어요. 아버지 한도연의 무덤 바로 옆에 누군가의 유골함이 묻혀 있었던 거죠. 이게 대체 뭐지? 진석은 당황스러워하며 유골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얀 도자기로 만들어진 단정한 유골함에는 금색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이름은 가족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이서윤. 진석이 작은 목소리로 읽어봤지만 전혀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런 상황에서는 함부로 손 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유골이 아버지 무덤 근처에 무단으로 묻혀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진석은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유골함을 증거품으로 수거해간 후 진석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서윤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아버지 무덤 근처에 묻혀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진석은 아버지의 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던 아버지 유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서윤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서랍장, 옷장, 책상, 곳곳을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게 뭐지?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만져보니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평생 과묵하고 신중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영화씨. 편지 첫 줄에 나온 이름을 보며 진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화씨라니.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혼자 사셨는데 이런 편지를 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편지 내용을 더 읽어보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부탁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 말미에는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서윤을 내 곁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함의 주인 이서윤과 같은 이름이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걸 가족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누군가의 유골을 자신의 무덤 근처에 묻어달라고 부탁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랄라리는 여전히 진석 곁에서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중요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 한도연의 손글씨는 평소보다 조금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분명했어요. 영화 씨, 오랫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이제야 꺼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당신에게 고백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이제 와서 말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만 그래도 떠나기 전에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만일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부디 서윤이를 제 곁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진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사셨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다니요. 그리고 서윤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영화 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영화. 진석은 아버지가 생전에 언급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봤지만 영화라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 봉투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뒷면에 흐릿하게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다행히 같은 안동 시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석은 랄라리와 함께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조그만 꽃집이었어요. 들꽃 정원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죠. 꽃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진석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단정한 모습의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영화 씨이신가요? 진석의 물음에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도연 씨와? 네, 한도연의 아들 진석입니다. 이영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은 표정이었죠. 역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이영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남기셨는데 혹시 서윤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편지를 본 이영화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는 제 딸입니다. 진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무덤 근처에 묻힌 유골함의 주인은 이영화의 딸이었던 거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영화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도현 씨가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주셨을 때 저는 서윤이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장례식장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죠. 이영화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딸 서윤은 어려서부터 심장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고 의대 진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때 한도연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장례 절차를 도와주었다는 거였습니다. 도연 씨는 서윤이를 자신의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일로 도연 씨 가족들께 누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진석은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혼자 사신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이영화와 서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리고 랄라리는 그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던 거고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군요. 진석의 말에 이영화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진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영화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서윤이라는 존재에 대해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니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석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진석은 이영화를 만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했던 첫사랑,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겼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가족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다른 여자분과 진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기색이었어요. 아니야.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 진석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분에게 고백도 못하셨대. 다만 마음속으로 가족처럼 생각하셨던 거지. 특히 서윤이라는 딸을 많이 아끼셨고. 그래서 우리 몰래 그 아이 유고를 아버지 무덤 근처에 묻은 거야? 막내 진영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젊은 진영에게는 이런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지금에서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뭐였다는 거지? 진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자신들만을 생각하며 살아오신 줄 알았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진영아, 진정해. 어머니 박순자가 막내를 달랬지만 본인도 마음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운했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모르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들과 관계가 있다는 걸. 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몰랐어. 아버지는 워낙 과묵하신 분이었고 집밥길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거든. 한편 꽃집에서 이영화는 홀로 남아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석이 돌아간 후 계속 울고 있었는데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도현 씨 가족들한테 이런 상처를 주다니. 이영화는 서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육고를 남의 무덤 근처에 몰래 묻은 것도 죄송하고 그로 인해 한 씨 가족들이 혼란에 빠진 것도 미안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를 차지해도 되는 건지. 서윤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서윤이 살아있을 때도 늘 주변을 배려하던 착한 아이였는데 죽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진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랄라리도 함께 왔어요. 비글은 이영화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왔죠. 또 오셨네요. 이영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가족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놀라셨지만 당연하죠. 갑자기 이런 일이 터졌으니. 이영화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윤이를 다른 곳으로 모셔야겠어요. 도현 씨 가족들께 이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다면 우리가 무작정 반대할 일도 아니고. 랄라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로는 그 절박했던 행동도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랄라리가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이영화가 비글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동물의 직감이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며칠 후 한씨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많이 달랐어요. 처음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가라앉고 나니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형, 나도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는데.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면 우리가 함부로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더군다나 랄라리까지 그렇게 반응했으니까. 진석은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막내 진영도 며칠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났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숨기신 게 있다는 게 서운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도 사람이잖아. 말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 박순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많이 놀랐어. 하지만 아버지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워낙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싫어하시던 분이니까 우리한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혼자 딸을 키우시면서 병원비까지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진석은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당황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진석의 물음에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정식으로 모시자. 어머니 박순자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 더군다나 그 어린 딸까지. 맞아. 서윤이라는 아이도 의대를 꿈꾸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니 아버지가 아끼실만 했을 거야.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어요. 그럼 영화 씨께도 말씀드려야겠네. 진석은 다시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영화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진석이 가족들의 결정을 전하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물론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진석의 말에 이영화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서윤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도현 씨 옆에서 편히 쉴 수 있다면. 이제 정식으로 모시는 의식을 준비해야겠어요. 제대로 된 장례식은 못 치르셨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우리가 해드리죠. 진석의 제안에 이영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큰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진석의 말에 이영화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연이 마지막까지 바랐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랄라리도 이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네요. 이영화가 꽃집 구석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랄라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글은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시 밥도 잘 먹고 가끔 꼬리도 흔들곤 했죠. 정말 신기해요. 랄라리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감정도 더 순수하고. 진석은 랄라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비글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영영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거든요. 일주일 후 서윤을 정식으로 모시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한씨 가족들과 이영화가 함께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의식이었어요. 서윤이 생전에 좋아했다던 하얀 국화와 함께 늦었지만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죠. 서윤을 정식으로 모시는 날 아침, 안동의 하늘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마치 이 특별한 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한씨 가족들은 일찍부터 묘지에 나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작은 제단을 차려놓고 진우와 진영은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어머니 박순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오전 10시쯤 이영화가 하얀 국화 한 아름을 들고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숙연하면서도 어딘지 평안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네요. 진석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랄라리는 이영화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며칠 사이 비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깊은 절망에서는 벗어난 것 같았죠. 서윤아,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이영화가 무덤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유골함은 이미 한도연의 무덤 바로 옆에 정성스럽게 안치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이죠.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간소했지만 모두의 마음이 담긴 진정성 있는 시간이었어요.
진석이 먼저 절을 올리고 가족들이 차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화가 국화를 놓으며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서윤아, 엄마가 늦었구나. 이제 도연 아저씨와 함께 편히 쉬어라. 그때 날라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서윤의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글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작은 코를 무덤에 살짝 대고는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랄라리가 다 알고 있었네요. 진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사람들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차리고 지금도 자연스럽게 새 가족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의식이 끝난 후 진석은 이영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화 씨, 실은 아버지 유산 정리하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영화 씨와 서윤이를 가족처럼 생각하셨다면 유산도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이영화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석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영화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영화가 서윤의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이렇게 좋은 분 곁에서 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순간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벚꽃잎들이 흩날리며 무덤 주변에 하얗게 떨어졌어요. 마치 축복의 꽃비 같았죠. 랄라리는 두 무덤 사이의 작은 공간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진석이 이영화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된 것이죠. 무덤가에 핀 들꽃들 사이로 랄라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작은 비글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어요. 마침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봄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한도현과 서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날라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